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B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허인남 고수님과 함께 볼 텐데요. K 증시 불태우는 제약바이오주, 첫 번째 종목은 어딜까요?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GI 이노베이션입니다. GI 이노베이션은 이제 명역 항암제 파이프라인 가동과 또 GI 스마트 플랫폼으로 개화되는 이제 바이오 제약 기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고수회전 방송 통해서 제가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등 이런 신고가 주도주 바이오 종목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준비한 GI 이노베이션도 앞선 종목들을 충분히 뒤따를 수 있는, 즉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종목으로 알차게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자 요즘 비만 치료제가 그야말로 메가 트렌드입니다. 이 네. GI 이노베이션도 혹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GI 이노베이션도 그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에 이제 좀 도전장을 좀 내미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GI 213을 차세대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개발한다고 이제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GI 213은 식욕 억제 작용이 아닌 기존 식욕 억제 작용에서 지방 분해 촉진과 에너지 소비량 증가,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근육량 증가를 통해서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이중 융합 단백질로 구성된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물질 특허 출원까지 이미 완료한 상황이고요. 좀 이런 진행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임상 마우스 시험을 진행한 결과 사료 섭취량은 좀 증가했지만 체중은 오히려 약 37% 감소한 이런 효과도 이미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후 최종적인 목표로는 월 1회 투여를 통해서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 형태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까지 이제 개발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관심이 가는데 네. 혹시 추가로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있을까요? 네, 비만 치료제와 더불어서 두 가지의 이제 신약 개발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차세대 알레르기 신약인 이제 GI 301입니다. 이미 20년 7월에 유한양행과 1조 4천억 규모의 이제 글로벌 기술 이전, 기술 이전을 이제 체결했고, 이제 선급금이 이제 200억도 이미 좀 수령을 한 상태입니다. 유한양행이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이제 글로벌 사업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제 수익금의 50%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이미 작년 10월에는 일본 마루호와 2.2억 달러 규모를 가지고 개발 상업화에 대한 전용 실시권까지 이제 계약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첫 번째 그 신약과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로는 IL-2 타켓인 항암제 GI101 그리고 또 GI102가 있습니다. 네. 항암제 시장에서 3세대 명역 항암제를 개발 중인데 이 3세대는 이제 환자의 면역 체계를 활용해서 이제 암세포만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항암 백신 그리고 또 ADC 등이 대표적인 3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L-2 항암제는 이제 강력한 항암 활성을 이제 이용하는 건데요. 조절 T세포 증가 및 안전성 우려로 이제 충분한 용량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IL-2와 그다음에 CTLA-4를 동시에 타겟하는 유일한 명역 항암제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면역 관문 억제제 그리고 또 CAR-T 그리고 또 ADC 등 다양한 명역 항암제와 병용 요법 효능도 이제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임상 발표가 된다면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이 가능한 약품이고 4년 이내 한 4건의 추가 기술 이전의 가능성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네, GI 이노베이션이 상장 전부터 K-바이오의 다크호스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이제 올해 이제 확정되어가는 이제 모멘텀들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중국 IND 승인에 따른 마일스톤 수령이 되었고, 또 GI102 단독요법 흑색종 임상 2상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또 추가적으로 GI301은 마로 임상 2상 승인에 따른 역시 또 마일스톤 수령이 이미 또 진행된 상태입니다.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8월 200억 자금 조달과 함께 이제 올해와 그리고 또 내년 기술 이전과 실적 개선도 좀 전망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GI 이노베이션 차트 분석과 함께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런 모멘텀들은 기존에 이미 깔려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술적인 부분, 즉 추세인데 전체적인 국내 증시에 비해서 이런 그 중소형 제약 바이오의 주도주들은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그 준비 또는 중간 과정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선발주자를 따라갈 수 있는 이제 후발주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지금 보시면 GI 이노베이션 이제 일봉을 살펴보셔도 GI 이노베이션 기준 14,000원이 이런 정고점 기준입니다. 반복적으로 저항을 형성했었던 박스권 상단을 작년부터 형성했었던 이런 박스권 상단을 올해 그리고 10월에 돌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중장기적인 상승 1파 그리고 또 조정 2파, 상승 3파동의 이제 시작 구간,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매집을 할 수 있는 타점을 이제 10월 말 원달러 환율 다시 한번 1,400원으로 돌파하고 그리고 또 외국인 수급이 나가면서 이런 돌파 시작점을 이제 저항에서 지지 영역으로 다지는 눌림목 자리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기준으로는 14,000원부터 13,000원 사이에서의 지지력을 지수 연동과 같이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GI 이노베이션의 투자 전략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K 증시 불태우는 제약 바이오주 두 번째 종목 바로 살펴볼게요. 네, 역시 두 번째 종목도 그 GI 이노베이션과 같이 이제 신고가를 충분히 뒤따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ST팜인데요. 네. ST팜은 이제 그 동아소시오 홀딩스 계열사로 RNA 치료제 원료인 올리고와 저분자 신약의 CDMO를 이제 맡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시 이제 올리고를 원료로 하는 RNA 치료제와 또 API 시장의 연평균 10%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신약 원료를 맡고 있는 ST팜도 최대 수혜주로 부각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생물보안법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른 ST팜. 자, 실적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렉비오 매출만 이제 작년에 비해서 약 2.5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증설 효과가 예상되면 이제 실적 향상까지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블록버스터급 약물들 임상 통과로 이제 쇼티지가 발생하고 또 단가까지 상승한다면 또 추가적인 빠른 상승세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 에이즈 치료제 역시 미국 FDA로부터 임상 2회상까지 진행됐고 3분기 중간 발표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가 좀 좋은 결과로 이제 기결이 된다면 이제 주가의 퍼포먼스도 또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ST팜이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결국에는 이제 키워드는 이제 기술력 강화인데 그 신기술 도입을 통한 이제 기술력 강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번 달 2일 일본 후지모토 이나바타와 이제 올리고 그 대량 생산 신기술 도입 및 이제 사업 제휴 협약을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네. ST팜이 도입한 신기술은 이제 액상합성 방식으로 이제 기존 저분자 의약품 생산 설비를 활용해서 이제 올리고의 대량 생산이 이제 가능한 그런 또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한 필터 공정으로도 순도 높은 중간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정제 공정의 수율을 또 높일 수 있는 이제 긍정적인 면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는 이제 두 건의 수주 계약을 이미 따냈는데요. 벨기에 기업 퀀툼 바이오 사이언스와 파이브 프라임 캠핑 시약인 스마트캡 공급 계약을 이미 또 체결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상업화된 혈액암, 또 유전성 혈관 부종 및 심혈관, 질환 파이프라인에 대한 수주도 확보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주목해 볼 만한 점이 글로벌 기업들의 백신 개발 경쟁이 무척 치열합니다. ST팜 역시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만큼 진행이 됐을까요? 네, 우선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때 ST팜은 코로나19 mRNA 백신 합성과 함께 그 항체 생성에 중요한 이제 핵심 기술인 파이브 프라임 캠핑 기술과 또 그리고 또 LNP 약물 전달체 기술을 이제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또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파이브 캠핑 기술은 이제 독보적인 기술로요. 국내 특허 출원했고 또 국제 출원 진행 중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LNP 기술은 이제 RNA 말단의 위치에 있어서 단백질 생산을 돕고 또 지나친 선천성 면역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또 역할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기술로 mRNA 시장 원료 인상 증가 전망 추세에서 장기적으로 촉mak받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ST팜 역시 역사적 신고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매수 타이밍은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ST팜의 상승 추세의 중심값을 연결해 보면 이제 이 정도의 각도를 이제 형성해주고 있는데 이런 중심값을 이탈했었던 이제 세 가지의 이슈가 바로 보시면 8월 미 경기 침체 이슈, 그리고 9월 초에서도 똑같이 미 경기 침체 이슈, 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미 대선을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의 후퇴,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 이탈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그 종목 자체의 문제라든가 섹터 모멘텀과 거리가 먼 그러니까 상충한 외부적인 이런 악재가 소멸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런 상승 추세로 회귀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10만 원부터 9만 5천 원 사이에서는 1차 지지력을 시도하는 모습들도 하나씩 저가 매수세가 나올 건데 네. 최근 좀 조정을 준 구간에서도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 반대로 감소하면서 조금 긍정적인 눌림목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ST팜 기준으로는 9만 원 초반에서의 이제 시장 그 변동성의 축소, 그리고 또 외국인 매도세의 진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지력이 확인된다면 9만 원 초반에서부터는 다시 한번 비중 확대,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타점이고 1차 정고점까지인 12만 원까지는 1차 기술적 반등 시세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허인남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허인남 고수님의 K 증시 불태우는 바이오주 세 번째 종목은 어딜까요? 네, 역시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바로 바이오다인인데요. 네. 바이오다인은 이제 암 진단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소모품 및 장미 판매가 이제 메인인 기업입니다. 체외 진단 분야, 즉 혈액, 체액, 분뇨, 조직, 뭐 세포 등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이제 이용하며 진단에 속하는 그런 분야인데 LBC 장비를 병원 및 검진 센터에 또 판매까지 좀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다인 좀 낯선 기업이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체외 진단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걸까요? 네, 우선 이제 체내 진단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체외 진단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우선 이제 체내 진단은 뭐 내시경, 뭐 CT, 뭐 MRI 초음파만으로도 이제 좀 감별이 어렵습니다. 암 진단의 이제 조기 진단의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또 부담을 좀 덜어낼 수 있는 체외 진단이 이제 효과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체외 진단 분야에서 이제 LBC 방식이란 조직 세포병리 진단이라고도 이제 일컫는데 세포를 검사해서 병원의 원인 그리고 또 성상을 밝혀내는 이제 진단적인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체외 진단 시장은 이제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상승했었는데 19년 기준 글로벌 시장 규모 약 15조 원의 규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 LBC 진단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바로 자궁경부암 시장인데요. 네. 얼마나 큰 건가요? 네, 그 시장 조사 기관인 글로벌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그 세계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은 지난해 81억 달러에서 또 2030년 130억 달러까지 좀 상승할 규모가 커질 전망입니다. 네.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세를 우리가 감안한다면 바이오다인의 실적 고성장세는 2030년까지 충분히 지속 우상향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 자궁경부암 퇴치를 선언하면서 국내 진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또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정책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모멘텀이 좀 추가적으로 이제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WHO가 자궁경부암 예방 가이드라인을 이제 개정을 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로슈와 20년 장기 계약을 맺은 바이오다인의 그 좋은 흐름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이제 25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숫자를 살펴보면 25년 매출이 115억 원, 또 26년 매출은 273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런 식으로 좀 더 우상향이 된다면 29년에서 30년 사이에서는 매출 1,000억 원, 또 영업이익은 400억에서 500원까지도 그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로슈의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 내 점유율 상승은 바로 곧 바이오다인의 직접적인 수혜로까지 직결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가 역시 이렇게 뛸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투자 전략 살펴볼게요. 네, 바이오다인의 이제 일봉을 살펴보시면 역시 또 긴 박스권, 2003년 6월부터 그리고 올해 9월까지의 긴 박스권 상단, 즉 16,000원부터 17,000원 사이를 이런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역시 또 신고가 추세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역시 파동상으로도 이제 상승 1파, 그리고 또 조정 2파를 거의 1년 가까이 충분히 주고 이제 본격적인 주가가 레벨업하는 단계에서 역시 이제 10월 중순부터 말까지의 국내 증시에 다시 한번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파한 라인들을 지지 라인으로 다지는 이런 눌림목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추세 속에서의 눌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 라인만 확실하게 이런 외부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다시 한번 눌림목으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더라도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미 주가가 레벨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18,000원부터 19,000원 사이에서는 충분히 최소 1차 반등 시세라도 시도를 하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부분은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750에서 800선 사이까지 최소 진정 구간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바이오 다이온도 마찬가지고 앞서 설명드린 이런 제약 바이오 신고가 추세 종목들은 가장 먼저 회복력과 탄력성을 보일 겁니다. 따라서 바이오 다이온 기준으로는 이제 19,000원부터 18,000원 사이에서의 이제 눌림목 매지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1차 총고점인 23,000원부터 24,000원까지의 반등 시세를 우리가 1차 목표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역사적 신고가 경신할 제약 바이오주 살펴봤는데요. 또 준비하신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제 다음 코너 미니 강의에서도 오늘 순환매라는 이제 그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 네.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 제약 바이오가 시장의 주도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음 순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제한된 수급 여건에서 이제 수급이 돌고 도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제약 바이오를 바톤을 이어받아 다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의 대장주를 꼭사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허인남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허인남 고수님이 준비하신 차기 주도 섹터에서의 꼭사주 어떤 기업일까요? 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기업은 이제 장치 산업이 이제 철강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도금 강판, 그리고 또 전해 크롬 산처리 강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니켈 도금 강판 등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 처리 강판 전문 제조업체로 역시 기술적인 수준에서는 세계 수준의 품질 및 또 생산력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꼭사주는 철강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지금 철강업이 불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기업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철강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제 철강 종목이라기보다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요 판매 품목은 이제 통조림 등 이제 주석도 금강판이었으나 최근에는 이제 니켈 도금 강판으로 이제 주력 품목 이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의 이제 탈바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우선 이런 니켈 도금 강판은 ESS 및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그리고 또 자동차용 연료 튜브 등에 좀 두루 역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사업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역시 대표적으로는 이제 4680 원통형 이제 그 배터리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제 이 기업의 이제 수혜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이미 삼성 SDI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납품 중에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주요 시장인 동아시아 지역을 위주로 또 적극적인 이제 판매 활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동아시아를 바탕으로 향후 미주 및 유럽 지역으로의 이제 시장 확대까지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체적인 좀 그 2차 전지의 분위기를 좀 띄울 수 있는 이런 모멘텀도 형성되고 있는데 2차 전지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 포드의 전기 상용차용 배터리를 이제 공급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총 100기가와트시가 넘는 대형 계약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13조 원 정도에 이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 즉 일시적 수요 정체로 인해서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거의 1년 가까이 부진인데 이런 모멘텀까지 더불어서 이 꼭사주 종목까지 같이 좀 탄력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니켈 도금 강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이런 니켈 도금 강판은 이제 테슬라의 그 사이버 트럭에 탑재될 계획인 이제 그 4680 이 배터리에서 출발하는데 네. 그 테슬라의 이제 4680 배터리의 수율 증가, 또 추가적으로 LG ES 및 파나소닉의 역시 또 4680 배터리 출하 시작과 함께 이런 니켈 도금 강판의 수요도 또 급격히 이제 성장될 전망입니다. 이제 이런 그 수요 확대에 발맞춰서 이제 생산 라인 확장 시 이제 꼭사주의 점유율 증가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니켈 도금 강판은 5대 기업 정도만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선제적으로 니켈 도금 강판 생산 설비를 이미 확장을 해놨고 또 생산량을 기존 7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대폭 확대할 전망입니다. 역시 2차 전지 핵심 소재로의 발돋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기업인데요.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꼭사주의 일봉을 보시더라도 긴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10월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올해 내내 좀 거래량이 밑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는 기간 동안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일단 상승 추세를 상승 추세 전환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차 반복된 저항 자리였기 때문에 가격 기준으로 5만 원부터 5만 5천 원 사이에서는 1차 저항을 형성하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다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매집할 수 있는 타점인데 가격 기준은 역시 5만 원부터 4만 원 사이 이렇게 횡보를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이런 저항 자리들을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된다면 이런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주도할 동안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는 이런 상승 추세 후에 매집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텐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그 투자 스타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매집 구간 동안 이제 중장기적으로 하나씩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유효하겠습니다. 네, 허인함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인함 고수가 알려주는 투자 전략 미니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순환매 장세의 대응 전략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주가가 움직이는 순환매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우선 순환매는 주기적으로 되풀이한다는 뜻으로 주식의 매수세가 이동한다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증시에서 어떤 종목의 호재가 발생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경우 그 종목과 연관성이 있는 다른 종목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순환적으로 매수하려는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이를 가리켜 우리는 순환매라고 표현합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특히 바이오 섹터에서 이런 순환매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고수회전 방송 통해서 추천드린 리가켄 바이오의 일본 오노에 대한 ADC 기술 이전 계약이 발표되면서 역사적 신고가 추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리가켄 바이오의 이런 호재 영향과 금리 인하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ABL 바이오, 또 에이프릴 바이오, 한올 바이오 파마 등 관련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신고가 돌파 등 순환매가 이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동일 섹터 안에서의 종목별 순환매뿐만 아니라 특정 업종, 분야, 테마에 주식이 집중될 때도 전체 주가가 순환적으로 상승하는데 대표적으로 섹터별 순환매 혹은 테마주 순환매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원전, 방산, 화장품 등이 대표 섹터를 형성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순환매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주도 순서에 엇박자가 나지 않아야 되는 점인데 한 섹터의 주도력이 끝나고 다음 섹터로 순환매가 진행될 때 직전 섹터에 뒤늦게 비중을 집중하게 되면 하락 추세로의 전환에 따른 손실 확대와 또 두 번째로는 새로운 주도 섹터 진입 실패에 따른 기회비용 지불까지 이중적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각 섹터의 대표주를 통해서 섹터별 순환매의 흐름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7월까지 에코프로 중심 2차 전지가 주도하며 랠리를 펼쳤고 또 2차 전지가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하면서 그 빈자리를 글로벌 AI 열풍에 힘입어 한미 반도체 등 반도체 섹터가 순환매 순서를 이어받았습니다. 이후 AI 반도체 고점 논란에 반도체가 올해 4월부터 조정 구간에 진입하면서 제약바이오가 현재까지 또 시장 주도력을 이어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결국 전체적인 시황, 섹터별 모멘텀의 지속 여부, 또 이슈에 대한 시장 반응의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섹터의 주도력 지속을 다음 섹터로의 수남매 전환 변곡점을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수남매 장세의 실시간 주도력 포착은 실시간 커뮤니티를 통해 제가 긴밀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주식 고수들이 보고 싶다면 재테크는 재테크존, 검색창에 재테크존.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